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한번 가볼 거냐면요. 자, 거기에,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뜨거워, 뜨거워. 커피를 끓여줬나봐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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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아, 놀랐죠? 뜨거워서. 그래요? 그래요? 내가 뜨거 해가지고. 그러면 네이버 홀랑 다 뒤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요? 그래. 그래요? 그래. 고마워요. 그래. 어떡하다. 엄청 뜨겁네, 이거. 자, 27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기체 상태 기본 양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우개가 이렇게 없네. 축축하다. 지우개 없나? 지우개. 아이고, 지우개가. 이게 지우개가 어디 다 쓰던 거네, 두관. 그 다음 해볼 부분은 27페이지라고 했고, 요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자, 우선 요 부분은 나중에 뭐 화학 2 배운다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데요. 이게 화학 1 과정에서도 이게 일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설명드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진하게 좀 배워보도록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1. 예를 들어서 나라는 어떤 사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게 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아주 물리적으로 키하고 몸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키, 몸무게, 그다음에 지문 이런 것 등으로 나의 어떤 외관을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체라고 하는 물질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그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 기존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1. 압력 되겠습니다. 압력. 그 기체에 얼마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느냐의 지표인데, 영어로 pressure라고 쓰거든요. pressure? 왜 영어 단어를 써봤냐면, 이 줄임말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압력 보시면 영어로 pressure라고 하고 기호로는 P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P.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1atm으로 쓰고요. atm을 우리말로는 기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기로는 atm인데 우리말 번역은 기압입니다. 원래 그 영어 단어에
atmosphere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에 앞 세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은 아마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 지문에도 나올 텐데 그야말로 뭐 대기, 그 다음에 분위기 이렇게 그 뭐냐면 뜻이 있을 거예요. 대기란 말 알죠? 대기 뭐냐면 요 공기 이런 걸 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뜻을 갖는 단어인데 거기서 앞을 따서 물리 단위로 쓰고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기압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표현하는 단위가 사실은 다양한데 좀 더 자세히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압력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를 1기압, ATM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이 대기 중의 압력을 보통 평균적으로 1기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피. 자, 부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 예를 들면 그 왜 여기 언니들도 있는데 언니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드라이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가인이 해요? 가인이 안 해요? 그래? 우리 오빠 해요? 오빠 안 해요? 채린이 해요? 채린이 안 해요? 우리 딸기 보니까 하던데.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왜 그런 거 쓰잖아. 이렇게 드라이기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쫙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요 중간 이렇게 살짝 띄우고 여기 그런 거 하던데 막. 그러면서 머리가 볼륨은 살아야지 이런 말 쓰잖아요. 안 써요? 그래요? 네, 그때 쓰는 그 볼륨 하겠죠? 근데 이제 또 굳이 영어로 쓴 이유는 요 앞에 이니셜을 또 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피라고 하고 V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자, 얘는 묘하게도 이겁니다. 1. 이게 좀 독특한데 부피라는 개념이 그 자체 크기가 아닙니다. 자체 크기가 아니라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릇의 크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액체와 고체는 그 물질의 크기가 바로 그 부피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자, 그릇은 200ml짜리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우유가 채워져 있는데 그때 눈금이 100ml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이 우유는 그 부피가 200ml입니까? 100ml입니까?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우유가 됐건 얼음이 됐건 액체나 고체는 그 물질 자체의 크기가 바로 부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이런 격벽이 달린 장치, 이런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치자. 수증기. 그러면 수증기가 들어있을 때 그 수증기의 알갱이 하나하나의 크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수증기가 들어있는 요 그릇 부피, 이걸 이 기체 상태의 부피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라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피라고 하면 그 물질 자체의 크기가 부피가 돼야 되는데 기체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부피로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기체의 부피란 반드시 닫힌 그릇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저 말도 이해하겠어요? 기체가 들어있는데 열린 그릇이야. 그럼 그 기체가 열린 그릇에서 어떻게 되겠어? 열린 그릇에서 그 기체가 가만히 있겠어? 다 도망가겠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다 도망가서 없는데 무슨 부피가 있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기체의 부피를 정의한다는 건 그 기체가 반드시 닫힌 그릇 속에 있을 때 그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라고 한다. 알겠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단위. 기본 단위. 바로 기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1리터 되겠습니다. 리터라는 말 배웠죠? 저거 내 알고 있기로 초등 교과 과정에 저 리터 나오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리터 배웠죠?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상 1000ml이기도 하고 1000 세제곱 센티미터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저런 정도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템퍼러처 온도. 자, 온도라 쓰고 영어로 쓸 때는 템퍼러처라고 씁니다. 역시나 영어로 표기한 이유는 줄임말 때문인데 자, 뭐로 줄였을 거다? T. 그래서 온도라 하고 T로 줄여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묘하게도 여러 수학적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나중에 좀 배울 건데요. 이 자연 과학에서는 도시 체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쟤를 사용하지 않냐? 제가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고요. 불편해서 그래요. 자연과학이니까 또 어떤 실험터를 뭐랑 연결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수식이나 뭐 이런 공식과 연결 지을 필요가 있잖아요. 뭐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분석을 하거나 할 때 평소에 사용하는 도시 온도 체계로 수식 표현을 하면 수식이 꼬여요. 막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 때문에 자연과학에서는 도시 온도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절대 온도. 그래서 이걸 또 영어로 absolute temperature라고 합니다. 를 사용합니다. 자, 이 절대온도 체계는 첫 번째 이렇게 정의됩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시온도 있죠? 그 도시온도 체계에다가 더하기 273.15를 더한 겁니다. 이걸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73.15인데 종종 뒷꼬랑지에 있는 이 15 이거는 종종 생략을 하죠. 정확하게는 .15를 붙여야 맞는데 뭐 숫자가 길다 보니까
뒤에 꼬랑지 1호는 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엄밀하게는 점 1호까지 써야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새로운 단위책의 대문자 K라 쓰고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그렇다면 0도씨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도씨 온도 체계에다가 273을 더해서 273 켈빈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역으로 마이너스 273도씨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0 켈빈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 우주에 존재 가능한 온도 영역은 그 온도를 T, 템퍼러처라고 쓰니까 T라고 쓸 때 바로 0 켈빈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0 켈빈이면 몇 도라고 했죠? 마이너스 273.25 켈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점 2로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귀찮아서. 네. 그러니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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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민할 수가. 도시. 네, 도시 맞습니다. 네. 저렇게. 알겠죠? 이제 앞으로 이런 온도 체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화학투에서 좀 더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몰수. 몰수 아까 배웠던 그 몰수 얘기합니다. 알겠죠? 아까 배웠던 그 몰수. 그래서 1몰, 2몰 하는 그런 거인데 기체의 양을 몰수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얘 기본 단위, 그리고 얘는 보통 이 몰수는 소문자 n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개념이나 단위 체계는 앞서 원자량, 분자량 할 때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논리를 그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해줄게요. 5.2 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 기체 상태 방정식. 이게 뭐냐? 바로 기체의 P, V, N, T 사이의 관계를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P가 뭐죠? P가 뭐예요? P?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T는 온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기체 상태의 방정 check 첫 번째 1. 바로 가장 중요한 이 기본 표현. PV는 nRT. PV는 nRT. 자, 조표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가 뭐냐? 압력, V가 부피, T가 온도, N이 몰수인데, 오! 여기 난데없이 이상한 기호하나가 들어갔죠. 짜자자잔. 보이시죠? 자, 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체 샹슈라고 합니다. 기체 샹슈. 당연히 쟤도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비례상수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하면 이거 만약에 R이 없다고 하면 놀라웠게도 기체는 부피하고 압력을 곱한 것과 몰수와 온도를 곱한 게 비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묘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례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예, 한 50년 동안의 인간의 노력, 즉 50년 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1800년대 돌턴의 원자설 이후로 5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한 번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전 인류의 몇 퍼센트만 알고 있던 거, 전 인류의 극소수만 알고 있던 내용을 지금 한꺼번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여기까지 알기까지 18세기, 19세기부터 시작해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V는 NRT. 그렇죠? 외우시면 되겠죠? 가연아 뭐라고요? PV는 그렇지. 철현아 뭐라고요? 그렇지. 외우면 돼. 자, 요 수식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알겠죠? 언제 까먹을 수 있죠? 이 수식은? 언제 까먹을 수 있어요? 관짝에 들어갈 때 까먹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로 까먹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막 찾아 해가지고 막 실험에서 알아냈겠지. 그럼 알아냈다 치고, 그럼 저거 됐다 치고, 그럼 저기에서 이제 약간의 변형 표현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건 뭐냐? 요겁니다. 저기 쉴게요. 좀 나신다잉. 그래서 이제 외워. 그냥 PV는 NRT 외우면 돼. 자, 약간의 변형 표현 요겁니다. PV는 NRT 한 다음에 요거, 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모르스였죠. 맞나요? 모르스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모르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가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NA가 뭐예요? NA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NA 썼었죠. NA 뭐지? NA 뭐였어? 아까 오늘 배운 거잖아. 바로 그 유명한 야보가드로 수. 맞죠? 아까 배웠던 야보가드로 수. 기억나시죠? 야보가드로 수 그거고요. 그 다음 N은 뭐냐면 이건 새롭게 등장한 표현인데 바로 그 분자 개수. 요걸 보통 자연과학에서는 N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저 표현이 좀 안 와닿는데 하는 사람을 위해 간단한 퀴즈.
간단한 퀴즈.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여러분 몇 몰이에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여러분 몇 몰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 의하면. 자, 저건 간단한 암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암산이면 저 몇 몰이에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답할 거냐면 2몰이라고 답할 거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이 암산이 어떻게 되어 나왔냐고요. 바로 봐. 12.04 곱하기 10의 23승을 머릿속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몰의 역수, 이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키지 않았어도 머릿속에서 저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그럼 이 계산의 과정을 좀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몰의 역수까지 있는 거, 이거 이게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수 이 단위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뭐예요? 이게 해당 그 녀석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니 몰수가 됐구나. 자,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 하는 거죠. 그래서 PV는 NRT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또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냐? 바로 봐. 짜잔. 이렇게 표현을 또 바꿔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표현 보시면요. 뭐 또 새로운 표현 하나 나왔죠? 그럼 처음 보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껏 수학이라고 하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뭔진 몰라도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치환한 거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저 KB라는 녀석이 뭐 국민은행인가? 뭐 그러지 말고 제가 딱 봤을 때 뭔지 몰라도 저 수리적 관계상 저만큼을 치환한 거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 맞아요? 맞죠? 그렇지. 이때 쟤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봐. 엄청 유명한 녀석인데 쟤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볼츠만 상수.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볼츠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B라는 아래 첨자를 넣어준 거고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저거예요. 기체상수라고 하는 녀석을 야보가드수로 나눈 걸 볼츠만 상수로 정의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밌는 건 PV는 NRT도 있지만 동시에 같이 기억할 게 뭐다? PV는 NKT라는 수식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수식을 동시에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PV는 NRT만 있는 게 아니라 PV는 NKT라는 표현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저게 이제 왜 두 개를 다 외워놔야 되냐면 이게 화학에서는 화학 1이나 화학 2에서는 PV는 NRT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죠, 물리에서는 이 표현을 써요. 똑같은 내용인데 화학에서는 이 표현을 쓰고 물리에서는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차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또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커리큘럼상 물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면 물리는 무조건 배우는 거고 뭐 하다 보니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덩달아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PV는 NKT, PV는 NRT 같은 수식인데 학자들마다 이렇게 표현에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게 편해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좋아. 우리 언니 이름이? 크게. 류화? 미원이요? 다시다에 있는 미원이요?
뭐라고? 아, 리원이. 아, 리원. 리원이 왜 뒷목을 잡아요? 어. 왜 벌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혹시 내 또래예요? 그게 벌써 뒷목을 잡으면 어떡해? 어떻게? 그래요? 알았어. 그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필요한 스트레칭.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안하게 차렷한 상태에서요. 어깨를 억지로 들어 올리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히 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죠, 가슴. 가슴을 하늘 위로 올려요. 하늘 위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허리가 쭉 들어갈 거예요. 쭉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리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등을 기준으로 등 척추를 안으로 밀어 넣으면 가슴이 딱 뜨면서 하늘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턱을 또 하늘로 올려요. 이게 되게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되게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알겠죠? 이건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척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도 경추하고 척추에 되게 좋대요. 되게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앉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경추 목뼈나 이렇게 허리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세 정말 좋은 자세래요. 이제 이 자세만 많이 해도 허리 디스크 안 걸린대요. 내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척추 관련 명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척추로 병원 올 일이 없대요. 정말로. 이런 거 뭐 사실 그 영업 비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이 와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럼에도 환자가 너무 많이 오나 보다. 그 의사 선생님은 너무 많이 와서 그만 좀 오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렇게만 해도 허리 수술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종종 하셔야겠죠. 특히나 앉아있는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머리도 아프고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렇거든. 이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연아 귀엽죠. 그렇지. 귀엽기도 하잖아. 종종 하라고. 자, 어쨌건.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할 수 있겠다. 자, 익힐게요. 익힌다. 그렇지. 아이고, 그다음. 오늘은 히터가 잘 되네요. 저번 주에는 히터가 안 돼가지고요. 막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오늘은 빵빵하게 잘 되네요. 좋아. 자, 두 번째. 자, 기체 상태 방정식에 피부에는 NRT와 피부는 NKT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 더 외울 거 있습니다. 수능을 칠 때도 꼭 외워야 되는 수식이 있는데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냐? 기체의 미르도와 몰 질량 사이의 관계. 자, 이때 몰 질량이라고 해도 좋고요. 분자량이라고 해도 좋고요. 왜? 분자량에다가 뭐만 붙이면 몰 질량이죠? 분자량에다가 뭐만 붙이면 몰 질량이 됐어요?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만 붙이면 바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냥 의미상은 의미상은 두 개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여기 여러분 그 유명한 미르도 아시죠? 미르도. 자, 미르도 뭐로 나눈 거예요? 미르도 뭐로 나눠요? 질량과 부피로 나누는 거죠? 부피분의 질량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 미르도. 자, 그럼 역시나 여기서 시작합니다. PV는 NRT.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요 N 이거 앞서 뭐라고 했냐면 모르스. 자, 이 모르스를 아까는 그 개수를 야보가드로수로 나누어 몰수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르스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이 뭐지? 버로버로버로바 이 모르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소문자 M으로 쓴 건요. 질량이고요. 대문자 M은요. 바로 몰 질량입니다. 뭐 분자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까 외웠던 거잖아요.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거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뭐 까먹었을까봐 또 간단한 퀴즈 하나 다시 한번 떠올리면 아까 했던 거죠. H2O 36g은 몇 몰? 아까 했었던 거죠. 몇 몰이라고 그랬어요? H2 36g 아까 필기돼 있을 거야. 몇 몰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2몰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주어져 있는 질량을 그 녀석의 분자량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H2O 분자량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수소가 원자량이 1이고 산소가 16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면은 분자량이 18 그리고 단위는 그램 퍼 몰 붙여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계산하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속 했던 게 뭐야?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 알겠죠?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때 얘를 또 어째 바꿀 수 있느냐? 얘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당연히 저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 M이라는 항이 있고 V라는 항이 있는데 이거 스위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아주 당연한 산수적 계산입니다. 이때 얘를 뭐로 표현하느냐? 바로 짜잔 이렇게 써줄 거예요. 보시다시피 요멘치를 이렇게 바꾼 거지. 방금 얘기했듯이 M이 뭐예요? 질량. 부피는 뭐라고 했죠? 부피. 질량을 부피로 나눴어? 이게 밀도지 뭐. 알겠죠? 밀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예, 밀도를 density라고 하거든요. 그 density의 D를 또 따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그 유명한 수식 PM은 DRT 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또한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됐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좋아. 좋아.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배운 거를 종합해서 딱 풀어볼 만한 문제가 있는데 고고이 27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8 27페이지 연습문제 8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 문제에 택이 달려있죠? 거기 내가 평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하면 치게 되는 수능 시험 있잖아요. 그 수능 만들어내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걸 평가원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교육과정평가원 이게 공식 이름인데 그게 줄여서 평가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모의고사니까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푸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영재고 과학고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습 문제 8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어이씨. 좋아.
연습 문제판. 오케이. 자, 거기 선택지 그느드 있는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 7번 구해 놓을 수 있겠어요? 잘 돼요? 그 해설지도 붙어 있잖아요. 쓱 보면은 답지도 있고 하니까. 자, 7번 이렇게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선 화학원 수준에서는. 의외로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선택지 디귿이 조금 희한하긴 한데 그건 뭐 좀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기억 니은 정도만 완벽히 해내도 충분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요런 그릇. 앞서 얘기했죠. 이런 그릇의 이름이 피스톤. 그리고 이 피스톤이라는 이렇게 생긴 요 그릇의 특징은 무슨 그릇? 그렇지, 닫힌 그릇. 자, 닫힌 그릇이 왜 중요해요? 닫혀 있어야 뭘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닫혀 있어야 기체의 부피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걸 계속 보게 될 거야. 그죠? 계속 보게 될 거야. 자, 이때 여기에 PEX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표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내가 그냥 쓴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써놓으면 어떤 학생들은 팩스가 뭐예요? 선생님, 팩스가 아니고 얘는 이제 뭐 줄임말이냐면 익스터널 프레셔, 이걸 줄임말이에요. 익스터널 프레셔. 프레셔는 압력이고요. 익스터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외부 압력. 그래서 외부 압력 EX를 줄여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PEX 쓰면 외부 압력을 뜻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읽으면 이 전체 실험이 90도씨 1기압에서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변치 않는 등온 등압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팅에 온도 90도, 압력 1기압이 그대로 유지돼서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압력이 1기압으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 외부 압력을 지금 똑같이 1atm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A 기체도 넣어놨고 B 기체도 넣어놨는데
이때 A 기체, B 기체 모두 다 똑같이 13g씩 넣어뒀대요. 질량은 똑같나 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얘는 5리터, 얘는 15리터래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정보 하나로 거기에 있는 그느드 모두 다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골라내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또 하나 중요한 정보,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체 1몰은 30리터라고 돼 있죠? 자, 이때 하나 생각해 볼 건 우선 첫 번째 1. 등온, 등압, 조건에서 기체의 모르수, 부피, 짜자자잔 비례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요. 아까 내가 꼭 외우라고 하는 거 요거. 바로 PV는 nRT. 자, 여기서 만약 온도 압력이 일정하대. 등자란 말은 알죠? 등자가 안 변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 압력이니까 얘 일정. 자, R은 원래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뭐 변할 리가 있어요? T가 일정. 그러면 RT 묶어서 일정. 알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비례하게 돼 있어요? 부피하고 모르수가 비례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연한 사실을 알아놓고 이 의미를 보시면 1몰이 30리터라고 했죠? 그럼 이 주어져 있는 5리터, 15리터로부터 우리는 뭐 A라고 하는 녀석의 모르스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주어진 게 5리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1몰이 30리터라고 했죠. 그럼 얘를 30리터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1몰당 30리터라며요. 그럼 얘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6분의 1 모르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B 15리터인데 역시나 1몰이 30리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모르. 됐죠? 바로 저것으로부터 A와 B의 몰수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뭐 물었냐면요. 니은 분자량 B를 물었어요. 분자량 B. 자, 누구하고 누구? A와 B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그 전에 이걸 먼저 해봅시다. 요거 두 번째. 쏘리, 요거 먼저 해봅시다. 자, 역시나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할 것. 등온, 등압 조건에서 기체의 분자량과 밀도 짜자자잔 또 비례합니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아까 내가 또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수식 중에 이게 있었죠. 맞나요? 자, 압력 지금 일정하잖아요. 온도 일정하잖아요. M이 뭐고 D가 뭐죠? M이 분자량이고 D가 밀도죠. 이 둘이가 어때요? 일정하면 당연히 비례하는 거지.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 대문자 M은 분자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A와 B의
밀도와 비례관계형 성립하겠죠. 비례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지. A, B 둘 다 질량이 몇 g이에요? 13g이래요. 각각의 부피가 있겠죠? 부피가 얼마예요? 얘 5리터죠. 얘 15리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3대 1이 되겠구나. 아시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지 이제 디귿은 좀 독특한 건데, 디귿은 난데없이 나에서 B의 분자식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1. B의 분자량 구하기. 자, 아시다시피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 질량을 몰수로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럼 저 B 질량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13g이고요. 몰수는 얼마예요? 저 구해놨네. 2분의 1 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26g per 몰이 나오겠죠. 알겠죠? 이때 이 B는 문제를 잘 읽으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탄화수소래요. 자, 요 탄화수소의 뜻은 뭐냐면요. 탄화수소의 뜻은 오직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 이걸 탄화수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첫 번째 1, B의 분자식을 이렇게 정해 볼게요. CmHn. Mn.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탄소 M개, 수소 N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B의 분자량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탄소의 원자량 얼마죠? 10이고 수소 원자량 1이라고 합시다. 분자량은 여기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된다며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12m 더하기 n. 이게 B의 분자량이겠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26이 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m과 n을 어떻게 결정해요? 부정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럼 부정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케이스 1, 첫 번째. m이 1이면 n은 뭐가 돼요? 1 넣으면 12 빼면 되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탄소 1개에 수소가 14개라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m이 2면 n은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얘는 탄소 2개에 수소 2개라는 뜻인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m이 3이 되면 그때부터는 n이 음수가 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개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는 얘기지. 그런데 이때 나중에 뭘 배우시냐면 옥텟 룰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옥텟 룰 관점에서 얘 또한 불가합니다. 그래서 옥텟 룰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우면 되거든요. 그때 그 논리를 배우면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 그 덕에 모두 안 되고 얘만 되니까 답이 이거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했어요? 원자량, 분자량, 아보가드로수, 몰수 등등 했는데 저기에 그것과 함께 PV는 NRT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걸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 양론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